이 두 영웅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좋은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유가족들께 많이 드렸고요. 소방관도 안전한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소방관 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좀 명복을 빌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대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도 현장을 찾아서 애도를 하고 여러 가지 또 다짐, 각오를 밝히기도 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야 갈 것 없이 모두가 공통점입니다. 그런데요, 국회에서만 자리를 잡고 말을 하면요, 저렇게 공통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날선 얘기들이 요즘에 오가거든요. 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차 어제 오늘 뭔가 서로 얘기를 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답을 하고 다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질문을 하고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걸 구성을 좀 했는데 첫 번째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의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의 백주대낮에 벌어졌습니다.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는 특정 집단이 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운동권 청산이니 뭐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 검사 독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에요.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습니다. 제가 기자회견 못 봤는데요. 거기서 그분 법카 뭐라고 하던가요? 법카 얘기 안 물어보셨어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서로를 향해서 날선 비판 같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면 이재명 대표는 현 정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겨냥을 하면서 비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와 달리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대표가 비판을 하고 있지만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것 같아요. 배훈창 소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프레임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총선을 위해서는 총선을 목표로 해서는 윤석열 정부 또 정권에 대한 심판 쪽으로 프레임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에 발생하는 또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또 야당에 압박받는 이 상황을 강조하면서 이건 다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해 나가는 반면에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이번 총선의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이 프레임인 겁니다. 그래야만 최근에 보면은 한동훈 개인에 대한 인기와 주목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로 가면은 상당히 국민의힘은 어려워진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리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엄연하게 구분되어 있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할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아까도 이야기를 했던 법카는 물어보셨냐 기자분들이 본인이 대신 질문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의 야당 대표로서의 역할보다는 봐라 개인이 재판도 그렇고 법카 도덕적 윤리적으로 얼마나 흠결이 있느냐 이 부분을 집중 부각시키는 거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겨냥해서 직접 이름을 거론해서 뭔가 얘기를 꺼내놓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최소화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거론을 하기 시작하면 이 구도 자체가 한동훈 대 이재명,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원치 않는 국면 전개가 될 테니까요. 서로를 지금 뭔가 비판하는 발언, 수위가 높은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언이 겨냥한 지점은 다르다 지금 이건데요. 지금요 두 여야 대표가 뭔가 이렇게 날선 발언한 게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백만이 죽고 전 국토가 초토화됐던 6.25 전쟁도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38선에서 크고 작은 군사 충돌이 누적된 결과였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의 발발 책임이 서로 티격태격하다가 어쩌다가 난 거다.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공당의 대표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민주당의 반성과 국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법화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도착비리, 백현동 도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이걸 다 한 사람이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이 공천 신청을 했다면 저는 국민의힘에서 절대로 공천받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 공관위원들께 잘 설명드리고 원희룡 장관도 이번에 그 개항을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신님 확신하실까요? 대표님께 곤란한 질문은 따로 없었어요. 그 걱정인데 다행히 없었습니다.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질문 없었을까요? 자, 고맙습니다. 자, 민주당 소속이신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 나와 계신데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 직격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아주 조목조목 뭔가를 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확실히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인기가 너무 없다 보니까 정권 심판으로 흘러가고 뭐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민주당 이렇게 구도가 짜여지면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한동훈 대 이재명 프레임을 짜고 싶은 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너무 한동훈 위원장이야말로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국민의힘 기준도 민주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저도 물론 민주당 기준도 국민 눈높이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허들을 높여야 된다는 의견 늘 개진해 왔는데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의 과거 어제 충격적인 발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왔죠. 손준성 검사. 손준성 검사가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고발 사주 건으로 윤석열 검찰 사단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준성 검사가 피의자로서 사실상 범죄 혐의를 갖고 재판을 받는 동안 계속 그 법무부 안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 승진시켜줄 때 인사 책임자 누구였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공천 승진도 시켜준 사람인데 공천 안 줄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좀 격하게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싶은 건 알겠는데 한동훈 위원장에게 기대했던 이 중도층이나 아니면 보수층이 원하는 아니면 새로운 인물을 기대했던 분들이 바랬던 정치는 좀 새로운 모습, 새로운 정치, 이 기존의 구태 정치가 하는 네거티브 정치가 아니라 새로운 모습을 바랬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이 요즘 연일 뱉어내는 말을 보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의 정책에 대해서는 무슨 재정은 그러면 법화로 돌릴 거냐? 그렇게 저 수준 낮은 질문을 하신다면은 저는 또 어쩔 수 없이 또 대응을 해드리면 그럼 여당의 정책은 검찰 특활비로 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어떤 국민의힘의 공천 신청자가 뇌물을 받았는데 함정 몰카 피해자면은 공천 주실 겁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서로의 수준을 낮추는 정치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실망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소속인 강전의 노동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여러 가지 비유도 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굉장히 그리고 사실은 야당의 당대표를 향해서 우리 당 같았으면 그쪽 공천 못 받아요. 절대로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진짜 맹비난이거든요. 이거는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하는 이유가 혹시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당정 충돌 상황. 이게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봉합이 됐다 아니다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거로부터 뭔가 시선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 이런 시선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과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그 갈등으로 보였던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봉합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과라든지 좀 비리 혐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지금 공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당에서 공천한다면은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 공천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국민의힘이 이번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과 달리 정말로 오히려 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천하겠다는 강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미 친명계, 비명계 나뉘어져서 굉장히 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명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고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뭐 그런 대통령실과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총선 국면이지 않습니까?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리고 공천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설득력 있는 공천, 이기는 공천 해서 민주당의 지금 내분과 달리 우리는 한 팀으로 똘똘 뭉쳐서 나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에서 검찰 독재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검사 독재, 검찰 독재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검사 사칭한 사람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그동안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분명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가 워낙 뭐 제왕적 당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듣고 보니까 성추윤 부의장하고 강전혜 부의장 두 분이 하나씩 더 얹혔어요, 지금. 이 당대표들 하나씩 더 얹혀서 그건 뭡니까 지금? 얘기 좀 해보세요. 약간 이 수준으로 갔습니다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강한 수를 계속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겨냥해서. 그런데요. 앞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회의원 숫자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번 끌어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거의 연장선일까요? 국회의원들 매달 받는 세입이 있는데요. 이거 좀 너무 많습니다. 이거 대폭 줄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놉니다. 오늘이요. 이것도 강수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선거를 의식했을까요? 아무튼 또 하나 발언이 나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고 그리고 단순한 고위공직자가 아닌 거죠. 국민을 대표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정도의 액수를 세비로 받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전체를 놓고 본 중위소득이 있어요. 그 정도만 받으시죠. 평균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지만 뭐 비슷합니다. 그 정도만 받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받는 세비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요거 좀 정리해놨는데 올해 국회의원 세비가 조금 올랐거든요. 그래서 연 개념으로 치면 1억 5,700만 원, 1% 좀 넘게 상승했는데 월로 따지면 1,30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냐면 570여만 원입니다. 그렇다면요, 이거 거의 3분의 1 가까이, 3분의 1 정도로 축소가 되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이 정도만 받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오늘 제안을 했어요. 근데 여당의 당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여당 내 의원들 반응이 어떨지 아직은 안 나와요, 지금. 근데 오늘 제안이 나왔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세비 대폭 줄여야 된다는 제안인데. 선거 공영제라는 게 있죠. 선거에 드는 공적 비용을 국가 보조해주자. 그 얘기는 부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블랙마켓처럼 커튼 뒤에서 받는 돈, 이런 걸로 선출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취지 아니에요? 저는 그와 유사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얘기에는 두 가지가 앞에는 괄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 뭐 있냐? 일도 안 하면서 이렇게 많이 받느냐? 이거 하나. 또 하나, 조금 더 나가면 아니 뒷구멍으로 다른 거 받는 게 있지 않냐? 그러니까 세비 이것만 줘도 된다라는 전제하에 혹시 한 얘기가 아닐까? 일 안 한다. 그리고 부정부패가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앞뒤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만약에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아까 선거 공영제도 마찬가지. 정부에서 국가에서 보조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알아서 그냥 다 조달하지. 글쎄요. 그냥 우리 사회가 저는 국회의원 선거뿐만 아니라 이 공영제가 도입된 이후에 선거에 헛돈 쓰다가 나중에 걸리면 작살난다. 이게 굉장히 정착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돈 주는 거, 기타 다른 거 뇌물 받아서 그걸로 뭐 선거 비용 충당하는 거 많이 없어졌듯이 국회의원들도 역시 그런 정도의 깨끗함이나 투명성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제도적인 장치가
저 정도의 세비를 준 건데요. 만약에 국회의원 어느 누군가가 장관들 하는 일이 뭐 있냐. 장관들도 그러면 받는 급여 좀 줄이자. 예. 이런 얘기를 한다면 뭘 근거로? 그럼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부에 대한 존중, 예. 삼권 분립 이런 걸 감안한다면 예. 국회의원 개개인이 어떤 역할을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회의원 그 자리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세비를 무작정 줄이자. 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손정욱 변호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은 별다른 대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분위기상. 근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국회에 대한 여론의 질타와 불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그다음에 국회의원 세비 줄이자라는 게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여론은 반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에 또. 이걸 생각했을까요? 뭐 여론도 이제 뭐 적극 찬성할 겁니다. 우리 여론은 이제 그 국회의원 보좌진도 9명이거든요. 예. 이것도 이제 줄이자. 그다음에 숫자도 줄이자. 예. 그다음에 월급도 줄이자. 전부 이게 줄이자. 이게 아마 압도적인 여론일 건데 저는 그런 여론을 떠나서 예. 저희가 이제 과학적으로 좀 이제 그 월급을 OECD 평균으로 한번 비교해봐도요. 예. 현재 그 국민 소득 대비 OECD 국가 중에 예. 우리가 3번째로 높아요. 우리보다 더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근데 이게 3번이라고 돼 있어요. 3번이요? 저 확인을 못 해봤어요. 3등만 알고 계시다. 예, 근데 3등이다. 저는 OECD 중에 최소한 중간 정도로는 평균 정도로 낮추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력 규모나 소득 규모가 OECD에서 그렇게 3등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예. OECD 이제 평균 정도로 하자. 왜 우리가 이제 국민 소득 대비 예. 연봉이 3위를 해야 되느냐. 이게 뭐 자랑이라고. 뭐 축구나 1, 2, 3위 하지 이게 뭐 자랑이라고 3위 합니까? 최소한 이게 의논해봐야 되고요.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 비교해봤을 때 좀 절대적으로 높아 보인다 지금 그렇죠. 이 상황은. 그다음에 예. 두 개를 더 손봐야 돼요. 어떤 겁니까? 바로 이제 두 번째는 무노동, 무임금. 유일하게 예외가 국회의원입니다. 일반 공무원도 구속되면 70%까지 월급 감액합니다. 예. 그다음에 근로자들 일하려면 이게 월급 안 주죠. 예. 근데 국회의원들만 유일하게 무노동, 유임금.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되거나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계속 지급이 된다. 지금 이제 윤관석 의원 2년 받았는데 휴가비까지 다 받아갔잖아요. 명절 휴가비까지.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국회의원은 이게 법을 안 만듭니까? 그게 두 번째. 예.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예.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공략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선거법을 중대하게 어겨서 예. 당선 무효가 되는 이런 이제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원래 국회의원 되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렇죠. 원래 원초 무효가 돼버리니까. 그런데 재판만 3, 4년 질질질 끌다가 4년에게 월급 다 받아먹고 그냥 그만두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전까지 받은 건 어떡하냐? 그럴 때는 소급해서 반환을 청구하거나 더 좋은 거는 있어요. 기소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월급이 무죄놀지 유죄놀지 모르죠. 월급을 공탁하는 거예요. 공탁을 해라.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면 예. 월급 주면 돼요. 무죄니까. 예. 근데 유죄가 되면 공탁해놓은 거 국가가 가져가 버려야지. 예. 이런 이제 제도가 요즘 법조계에 많이 나오거든요. 반드시 이제 그 세 가지는 손봐야 됩니다. 손정욱 변호사는 더 나갔네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것보다 더 나갔어요. 지금 제안이.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예. 이제 우리가 4위 정도 되는데 3, 4위 뭐 예. 이제 3위냐 4위냐보다도 뭐 일본, 미국, 독일이 이제 우리보다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얼마나 세비를 지급받느냐는 건 이제 경제적 차원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 수 줄이자, 예. 세비 줄이자, 그리고 보좌진 수 줄이자. 저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준법적 차원이 더 중요할 거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상설 국회로 가야 되고 국민들이 볼 때 밤새 정말 코피 흘려가면서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 우리 정도의 상당히 과제가 많은 국가에서 예. 이 계속해서 성장형 국가에서 그렇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이상도 취급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면책 특권 내려놓고 또 상설 국회하고 또 만약에 이 정도로 세비 지원을 했는데 예. 홍콩의 경우에는 청렴을 위반하면 아예 공무원이나 판사는 추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국회의원에게는 더 준엄한 예. 준법 정신 태도 예.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게 더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니까 조금은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좀 선거 전략적 차원도 있어요. 물론 이것이 틀렸다 맞다의 차원을 떠나서 예.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더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 이게 세비 얘기 딱 걸어놓으니까 이게 아마 토론거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던졌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마 이 정도만 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자꾸 얘기를 꺼내겠죠 다시요. 자 기다려보도록 하고요.